안녕하세요. 이명웅 씨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와 관련된 또 칼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칼럼을 쓴 분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머니투데이에 4월 11일자로 칼럼을 실었는데 제목은 김고금평, 김씨하고 고씨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금평이라는 분이 쓰신 열화일기. 저는 칼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이분은 열화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저도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읽으면서도 분량이 많아서 숨이 찰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명웅 조용필의 길 건너, 이런 제목입니다. 한때 녹생녹사, 녹에 살고 녹에 죽는다를 이제 인생 철학으로 여기던 한 로커가 트로트로 전향했다. 왜 바뀌었냐는 물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가수도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면 장르를 바꿀 수밖에 없다. 80년대 락의 시대를 지나 90년대를 맞이하면서 락에서 트로트로 전향하며 충격을 던진 가수들이 적지 않다. 헤비메탈의 상징인 그룹 백두산의 유현상 씨도 그랬다. 물론 생계의 목적으로 그런 건 아닐지라도 락과 트로트는 마치 교환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암묵적 시선과 평가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래도 트로트는 생계 해결에 가장 손쉽고 빠른 장르라는 인식이 있다. 한 트로트 여가수는 록은 밴드 멤버들까지 일일이 나누고 악기 장비도 모두 구비해서 다녀야 되지만 트로트는 행사장에 사과박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시장 5일장부터 크고 작은 행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무대가 트로트라고 했다. 아무리 고급진 재즈라도, 아무리 강렬한 락이라도 트로트만큼 가창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구슬프고 공감할 수 있는 장르가 없단 얘기다. 장윤정 1999년 강변가요제의 대상을 받고 다른 장르를 하다 트로트로 빠진 경우는 있으나 트로트를 하다가 다른 장르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트로트의 매력은 부르는 창법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 개런티 등 다방면에서 장점이 많은 장르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의 호응과 인기를 얻으면서 트로트는 최고의 장르로 부상했다. 다른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은 특히 각종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행사료도 높고 불러주는 것도 많다. 트로트 가수 할만 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행사료만 놓고 보면 현재 상위 10위권에는 모두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방송 출신 가수들이 휩쓸고 있다. 15년 전만 해도 장윤정이 2,500만 원대로 행사비 최고 가수로 평가받았으나 지금 트로트계의 행사비 톱10은 김호중 4,000, 영탁 3,500, 송가인 3,000, 이찬원 2,800, 정동원 2,500만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미스터트롯에서 1위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이명웅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트롯 가수가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는 가요계에서 이명웅의 불참은 희귀한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일각에선 이명웅이 나서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심지어 행사비 최소 1억 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명웅은 그러나 행사를 뛰지 않는다. 이명웅이 그간 했던 말과 행동, 소속사의 멘트, 주변들의 말 등을 종합하면 그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걸 제일 체질적으로 싫어한다. 특별한 조직 또는 사람, 있는 자의 특권 같은 것에 기대지 않고 보편적인 정서, 보통 사람, 자신보다 낮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마음 편히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런 팬과 함께하며 즐기는 일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건행, 익숙하다. 이명웅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고 정규 음반을 발매한 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가왕 조용필이 걸어온 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흔적이 읽힌다. 조용필도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행사를 한 적이 없다. 그 강박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 콘서트가 끝나면 바로 차를 타고 떠난다. 대기실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어떤 특별한 누구와 만나지도 않기 위해서다. 조용필도 이명웅도 자신의 무대는 공적 영역이나 국가적 행사, 더 낮은 이들을 돌보는데 쓰이는 걸 기꺼이 허락하면서도 개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선 타협하지 않는다. 톱스타다운 기부의 면모도 비슷하다. 단순히 눈에 띄는 금액을 화제에 몰이하는 기부가 아닌 꾸준하면서도 의미 있는 기부라는 점에서 그 정신이 옹골차다. 조용필은 고인이 된 아내 안진현 씨의 유산 24억을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해 내놓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다. 그의 회사 YPC 프로덕션은 주주 배당금 대신 기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릴 때부터 기부를 생활해온 이명웅은 방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뒤부터 소외계층, 아동, 산불 피해 복구 등 위에 수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비슷한 점은 뮤지션에 대한 태도다. 이명웅은 자신의 첫 정규 앨범 I'm 히어로를 준비하면서 트로트를 잘 쓰는 작곡가 대신 뮤지션으로서 도약할 기반을 만들어줄 아티스트와 협력하는 데 집중했다.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뮤지션 이적에 맡기고 천재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정재일에게 스트링 편곡을 부탁했으며 포크의 아름다운 선율을 잘 다듬는 송봉주 씨와 신세대 록 감각의 그룹 디펑스의 김현우와 음악적 교감을 나누며 장르의 한계를 일찌감치 벗어났다. 조용필이 락과 트롯의 감각을 동시에 배워문 뽕짝 록이라는 장르로 시작해 지금은 아티스트 조용필로 수식되는 것처럼 이명웅 역시 첫 음반부터 나는 트롯 가수에 갇힌 가수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며
아티스트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첫 정규 음반 선곡 순서를 정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렸다는 임영웅의 얘기를 들으니 19집 음반 녹음을 마치고도 그게 못마땅해 다시 외국에 나가 몇 개월간 수정의 열정을 퍼부은 조용필의 경험담이 언뜻 스친다. 임영웅의 뮤직션의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품들이 방송과의 거리두기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덕분에 방송 출연도 적지 않았으나 지금의 임영웅은 예능에 안달하고 방송의 주인공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관종으로 비치지 않는다. 되레 예능 1시간 방영분을 찍기 위해 반나절을 소비해야 하는 시간보다 음반 작업이나 콘서트 준비에 더 시간을 보내는 쪽을 선호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왔다. 조용필은 80년대 후반 정점을 찍을 때 방송과 결별했다. 조용필은 그 당시 내가 준비해간 음악을 방송 편집에 맞게 자르는 걸 보고 떠날 결심을 했다며 90년대 초 방송을 떠나 라이브 콘서트를 처음 준비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임영웅이 그렇다고 당장 방송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의 얼굴엔 음악에 대한 갈증, 콘서트에서 팬들과 자주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자신이 직접 사인한 축구 대표팀 유니폼 경매를 결국 취소한 것도 자신이 벌린 일에 팬들이 과열 경쟁으로 비판받는 것 자체를 경계한 측면이 적지 않다. 결국 임영웅은 오랫동안 사랑받는 보편적 가수의 이미지를 꿈꾸고 실현하고 싶을 것이다. 그가 반세기 넘어서도 제2의 조용필이 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그 시작이, 그 싹수가 그 흔적을 타고 온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현빈처럼 생긴 준수한 외모에 조용필 같은 국민 가수 정서에 이입된 태도, 임영웅의 다음 행보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 이 칼럼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의미가 적지 않다. 저는 임영웅 씨 그 친필 사인 유니폼이 왜 경매가 취소됐나 하는 것이 축구협회의 욕심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임영웅 씨 요청이었다는 사실이 이 칼럼에서 밝혀졌군요. 저의 그 어설픈 추론을 반성합니다. 고맙습니다.